지난주에 어떻게 혹시 집에서 혹시 실천에 뭐라도 실천을 해봤다 혹시? 아주만 조금만. 그러니까 오늘 오기 전까지 뭐 자세를 연습해봤거나 실천을 해본 혹시 실천해 보신 거? 오케이. 이거. 아침 일어날 때 기지개. 그거. 예. 또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예. 지난주 거를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간단하게 핵심만 다시 하는데, 교정이라고 하는 핵심은 제 자리,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제 자리가 있죠. 그래서 척추 우선 자세를 얘기할 때 엉덩이를 살짝 빼고 가슴을 끌어올리고, 이 자세가 물론 약간 어색한 자세이긴 하죠, 그죠? 옆에서 보면 어색한 자세예요. 근데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이나 자세를 교정할 때는 이렇게 최소한 얼마나 해야 된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3개월. 1년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그럼 나중에 이제 편안하게 서도 가볍게 자기 스스로 엉덩이가 무슨 원리죠? 저번에 누가 말씀하셨죠? 엉덩이 근육. 엉덩이가 상하 근육을 잡아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개념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빼는 거고, 가슴을 끌어올림으로 해서 척추의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이 다쳤다 그러면은 손의 원래 자세가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더 이렇게 아까 여기 그림 보면 이렇게 관절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붙었으면, 뼈와 뼈 사이가 붙었으면 통증이 있고 그게 관절염이 되고 여러 가지 아픈 건데, 그래서 그걸 늘리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늘려주면 어느 위치로 가요? 원래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손가락에 관절염이 있거나 무릎이 지금 안 좋다. 그런데 내가 한번 이거 몇 번 하라고 그랬죠, 이거? 30번. 최소한 30번을 아침, 점심, 저녁 3번 정도는 가볍게 이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하루 하고 말면 어떻게 돼요? 다시 왜냐면 30년 동안 내가 불편한 자세로 붙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 해갖고 이게 이렇게 피면은요, 그 자리에서 한 0.001mm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 통증이 없는 건데, 몇 번 하고 마르면은 다시, 왜냐면 자기 생활 습관에 의해서 다시 또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뛰어갖고는 손가락, 어깨도 마찬가지고 한 번 해갖고는 도로 붙게 되는 거죠. 어깨병이 엄청 많다고 그랬는데 여기 1cm가 우리 온 팔을 다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기본은 뭐라? 들어라. 드는데 이왕 더 잘 들으려면 이 상태 팔을 완전히 이렇게 보면은요, 팔을 완전히 쫙 폈죠. 이 상태에서 어깨를 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떻게 드냐면 이렇게 하면 뭐가 움직여요? 팔만 움직이죠. 여기서 이렇게 팔이, 왜냐면 딱 보면 팔이 이렇게 굽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지금 온 김에 딱 20번만 시작. 이거 한 일주일만 연습하면 금방 괜찮아져요. 여기 춤 잘 추시겠네요. 요즘 많이 했지.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교정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모든 교정의 핵심은 뭐다? 원래의 제자리로 가는 거다. 그러면은 척추 중에서 가장 핵심, 우리 몸에서 관절 중에 제일 큰 게 척추란 말이에요. 척추도 관절이라고 그랬죠, 그죠? 척추도 관절이면서 관절 중에서 척추가 온갖 스트레스와 성인면뿐만 아니라 암까지 일으킨다. 척추가. 그럼 우리는 척추는 그냥 단순히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목 아픈 거는 저번에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목 교정법은요 더 간단해요. 고개를 살짝 뒤로 제끼고 흔들어 보세요. 귀에 있으면 이렇게 흔들면 목 디스크 웬만한 거는 다 요걸로 100% 낫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하시면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낫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난 사람이 90%예요. 왜 그럴까요? 안 해서. 한 사람은 다 났어요, 아이가. 아니 잠을 잘못 자서 예. 목이 왜 잠드는 사람 예. 있잖아요. 그런 건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일시적으로는 우선 이렇게 흔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뒤로 도쳐. 저번에 왜 담 걸린 거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했었죠. 네. 그쪽 뼈에 이렇게 하면 유난히 아픈 뼈가 있어요. 척추뼈 중에 이렇게 만져보면 유난히 아픈 뼈가 있는데 그 뼈를 마사지를 해줘갖고 근데 우리는 그 통증을 적당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 아픔을 잘 못 너무 아프니까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닐까? 막 이래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데 쉽게는 그냥 흔들면 일단은 이 경추, 목뼈는 다 교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습관을 어떻게 하냐면 운전할 때마다 혹시 여기 운전 하시는 분, 예, 운전할 때마다 신호등 만나죠. 그럼 신호등을 만나면 신호등 만날 때 그 보통 2분 걸리거든요. 짧게는 뭐 1분 한 뭐 30초 걸리고 길게는 2분 30초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2분 동안 마음만 급하고 뭐 그래서 핸드폰 보다 보면 늦게 출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뭐 하느냐? 딱 신호등을 보는 거예요. 딱 신호등을 보고 고개를 딱 제끼면 이렇게 신호등이 딱 보여요. 거기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몇 번을 흔들 수 있겠어요? 최소한 2-3번은 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 할 때마다 2분이니까 3번만 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러니까 신호등만 보면 목을 흔들어라. 그런 것이 실제로 교정에 엄청 효과가 높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이 몸이라는 거는 푸는 원리가 있고 또 강화시키는 원리가 따로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거의 푸는 원리만 해주는 거예요. 풀어놨는데 강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련이 안 되면 또 쉽게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강화시키는 거는 따로 뭐 택견에 오시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다. 어떤 동작이든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강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뭐예요? 온전히 내 몸의 근력이나 무게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요거가 보통은 푸는 거고 단련은 여기서 조금 더 강화시키려면 그래서 목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많이 혹시 뭐 이렇게 똑바로 서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보셨죠? 이런 거 처음 보나요? 아니 또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밀고 있는데 이렇게 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목이 현찮은 사람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풀어지지 않은 거가 단련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어진 상태에서 단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풀어. 내가 안 좋은 곳이다. 그러면 많이 푸는 게 최고예요. 일단은 많이 풀어서 몸을 우선 제자리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는데 안 밀리는 거죠, 그죠? 네. 또 이렇게 버텨야지만 힘이 생기는 거죠. 또는 약간의 무게를 드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물병 정도라도 든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여러 가지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천장을 들으라고 그랬죠. 이렇게 천장을 들고 있으면 그것도 웨이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밀고 있으면 이것도 힘을 만드는 거죠. 아무튼 교정이라는 것이 그렇다. 그리고 척추라는 것이 이렇게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몸을 이렇게 금을 거놓듯이 온몸이 다 이렇게 척추가 이 온몸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척추가 건강하다는 것은 오장육부부터 온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게 지난주에 가장
핵심이었죠. 특히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몸이 자꾸 굳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엉덩이 빼고 가슴을 쭉 끌어올리면 펴지는 거잖아요. 몸이 척추가 펴지면서 요것만으로도 사실은 스트레스가 좀 풀어집니다. 물론 요거 말고 나중에 호흡법을 좀 배우면 호흡법으로 스트레스를 더 조절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 주에 호흡이 들어가고 이번 주는 요런 그 엎드린 자세가 요런 자세죠. 요런 자세를 또는 요런 자세. 그 지금 허리에 나쁜 자세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몸을 풀면서 좋은 자세를 하는 거는 어쩌다 사실은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나쁜 자세를 많이 하게 되니까 나쁜 자세를 안 하는 것이 좋은 자세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거가 어떤 동작을 배워서 중요한 것보다는 나쁜 동작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건물이든 사람 몸이든 똑같아요. 건물 예를 들어서 한번 짓는데 만약에 3개월 만에 짓는다고 그러는데 빨리 지면 무너뜨릴 때는 아마 하루면 기계로 뭐 하든지 그죠? 사람 몸도 똑같아요. 몸을 형성하는 과정은 우리가 근력을 이거 몇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최소한 3개월 뭐든지 3개월 정도는 해야 기초가 좀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3개월 동안 해갖고 이제 목이 거의 다 났어. 그리고 텔레비 한번 이렇게 보고 나면 딱 하루 텔레비 본 걸로 3개월 100일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준 동작보다 더 중요한 건 나쁜 자세를 하지 말아라. 텔레비 보는 자세잖아요. 이게 운전하는 자세도 되지만 조금 더 눕히면 침대에서 텔레비 켜놓고 여기 뒤에다가 벽에 이만한 거 받쳐놓고 처음에는 허리 쪽에 이렇게 받쳐놨다 점점 내려가죠. 그죠? 하여간 나쁜 자세를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게 허리 나쁜 사람한테는 대표적으로 안 좋은 자세예요. 안 좋은 자세. 네, 요거는 아까 자세하고 뭐가 달라요? 네, 이거는 다 구부렸죠. 허리 나쁜 사람, 자, 제가 지금 엉덩이를 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구부린 자세예요, 허리를 핀 자세예요. 핀 자세. 그런데 이걸 이렇게 구부리면 허리에 나쁜 자세가 되죠. 그래서 허리에 근데 건강한 사람은 허리가 건강한 사람은 이 자세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정말 좋은 자세예요. 여러 가지로 허리가 심하지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아픈 사람은 이런 자세 그러니까 해보면 알아요. 하고 났더니 몸이 안 좋아. 그러면 아직 척추가 덜 난 거고 그리고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허리나 척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런 자세를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구부릴 때 허리를 안 구부리고 숙이는 자세가 혹시 그게 이렇게 하려면 저번에 얘기한 것 같아. 이걸 접어라. 골반을 접으면 그죠? 허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굽었어요, 안 굽었어요? 굽었어요. 근데 굽었어요, 안 굽었어요? 안 굽었어. 허리를 안 굽히고 골반을 접어서 골반을 접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좀 이따가 이건 다시 한 번 더 나오니까 아무튼 척추는 뼈도 피도 만들고 우리 몸에 있는 무기질도 다 저장돼 있고 그러니까 척추가 건강하다는 것은 만병을 통치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바른 자세만으로 만병을 통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될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하긴 해야 되겠죠, 조금씩. 그죠? 또 먹는 것도 또 중요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만으로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그래서 살면서 딱 한 가지 운동만 해야 된다면 바른 자세로 척추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 오장육부가 억압돼 있지 않고 가슴을 끌어올리니까 장부가 이 안에서 원활하게 움직인다. 그래야지 재활동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계속 장기가 억압받으니까 쉽게 몸에 고장도 잘 나고 어디 담도 잘 걸리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슴을 끌어올리는 거죠. 자, 오늘은 혈액순환 정맥의 원리라는 것을 배울 텐데 뭐 혈관은 동맥하고 정맥이라는 게 있죠. 그 정도는 뭐 피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게 지금 빨간 게 동맥이에요. 동맥이라는 거는 산소를 갖고 있는 피. 파란 거는 정맥이니까 뭐를 갖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는 피죠. 그래서 산소를 우리 온몸에 전달해주고 그 대신 그 가스 교환이라는데 그 대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이제 입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혈액이 이렇게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소 같은 거로 영양소, 뭐 면역체, 그 다음에 산소, 뭐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게 혈액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맥에서 정맥으로 이렇게 저절로 도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그 혈관을 딱 단면을 자른 모양인데 동맥과 정맥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혹시 이 그림만 보고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맥은 두꺼워요. 그죠? 정맥은 얇아요. 두께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맥은 뭐죠? 구멍이 작아요. 정맥은 구멍이 큽니다. 거의 2배, 1.5배 정도 되는 만큼 더 동맥이 커요. 이렇게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금 오늘의 주제는 혈액순환을 얼마나 잘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야 우리가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빨리 혈액순환이 거기에 잘 돼야지 면역력이 가서 아픈 것도 치유해주고 거기다 산소도 막 주입해주고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동맥하고 정맥이 다르면은 전달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면 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구멍이 작으니까 심장에서 펌프질을 할 때 심장에서 펌프질하면 동맥피가 온몸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쫙 퍼지면은 그 압력이 엄청 센 거겠죠, 그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뭐 그 압력이 막 뭐 100kg나 200kg나 하여간 그렇대요. 그래서 압력으로 몸을 짜주면 온몸으로 퍼져야 되는데 그걸 버티려면 이렇게 동맥은 두꺼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온몸으로 다 퍼졌어요. 그런데 그게 다 퍼졌으니까 이제 다시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심장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심장으로는 들어오려면 정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맥으로 들어오는데 정맥에는 혈압이 없어요. 정맥에는 혈압이 없습니다. 동맥은 왜 혈압이 생기죠?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니까 나갔는데 피가 다 나갔는데 들어오지를 못해요. 피가 제대로 못 들어오는 게 흔히 말하면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약간씩 부정맥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고정적으로 부정맥이 생기면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심장이요 꽉 하면서 피를 내보냈어요. 동맥피를 내보내고 이렇게 할 때 정맥피가 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얼마나 신기하냐면 100%가 들어와야 다시 펌프질이 돼요. 그런데 팍 하고서 쭉 하면서 100%가 들어와야 되는데 98%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순간적으로. 이게 펌프질 하려고 이렇게 하려다가 98%밖에 안 되네? 그러고 이렇게 하려다가 다시 한 번 더 쑥 해요. 그래서 나머지 2%를 완전히 100% 채워서 팍 다시 누르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피를 내보내다가 이게 잦아지면은 부정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왜 피가
제대로 안 들어올까? 동맥과 정맥의 차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동맥으로는 아까처럼 어차피 심장의 펌프에 의해서 갔지만 들어올 때는 그냥 정맥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정맥에 보면 혹시 여기 그림으로는 잘 보이나 앞에 거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된 거. 이게 뭐죠 혹시? 피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뭐가 있죠? 판막이 있습니다. 동맥에는 판막이 없는데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판막이 몸 중간중간에 갖고 피를 가둬놓은 이 판막이라는 게 뭐냐면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동맥으로 나갔던 피를 들어올 때 이렇게 다 얻다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가둬놔요. 가둬놓는데 이 정맥피가 이제 심장까지 끌어올라면은 가둬놓은 걸 뭐가 펌프를 해줘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가둬놨는데. 그런데 심장으로는 동맥피만 쓴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뭘로 펌프해서 올라오죠? 정맥피는 뭘로 펌프질을 해서 심장까지 올라오죠? 아니 판막은 가둬놓는 거고 이렇게 딱 가둬놨어요. 가둬놨으면 피가 안 도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피가 여기 판막이 여기에 있으려면 여기 종아리 있는 쪽에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여기로 끌어올리려면 이렇게 피가 여기 가두어져 있어요. 가두어져 있는 이거 끌어올리려면 뭘로 끌어올릴까요? 저절로 끌어올라질까요? 근력입니다. 근력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끌어올리는 힘이 우리가 이렇게 디딜 때 발바닥에 압력이 있죠. 이걸 보통 압력 1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이렇게 디디면 우리가 걷기가 좋다고 그러는 게 이렇게 걸으면 발바닥 압력으로 피를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이 끌어올리는 힘이 발목까지밖에 못 끌어올려요. 그 발목서부터 다시 또 위에까지 끌어올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종아리. 종아리 근육이 좋아야 종아리 근육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어디를 넘냐면 무릎을 넘어서요. 무릎을 넘어섰는데 피 되게 힘들게 가는 거예요. 겨우 무릎까지 올라섰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뭘로 올라가 여기서? 그래서 허벅지 좋은 사람이 뭐 어떻다 그런 말들이 있죠. 허벅지 힘으로 다시 요까지 올리는 거예요. 요까지 올라오면 여기서는 장에 막 율동되고 뭐 이런 힘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할 때 제일 첫 번째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처음에 발목에서 1의 힘이고 무릎 이 종아리 힘에서는 3의 힘이고 허벅지 힘은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강제로. 그러니까 근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근력이 없으면 피가 제대로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혈액순환이 중요하다. 정맥피를 심장까지 끌어올리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근력이 없으면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제대로 분사도 못한다. 그게 이제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혈액순환이 잡니다. 이렇게 쉬운 말을 왜 저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까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내가 허벅지 힘을 왜 길러야 되는지, 엉덩이 힘을 왜 길러야 되는지, 왜 우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여학생들이 막 다리가 이렇게 뚱뚱하면 놀려요. 뭐 무다리다 어쩌다 그래갖고 막 뚱뚱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한 핵심이죠. 그때만 해도 못 모르고 쟤는 뚱뚱해 이렇게 했는데 저런 그 뚱뚱한 무다리가 그러면 정말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고, 그죠? 또 우리 딸내미는 옷이 안 맞다 그래요. 저 닮아서 이제 허벅지가. 지금도 우리 아들이 한 30몇 살인데 아들보다도 지금도 더 걔도 막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도 걔보다도 더 단단하고, 아들은 매일 헬스장에 가서 막 100kg, 200kg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집에서 온 식구가 이렇게 팬티만 입고 우리 집안은 약간 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가정 이렇게 보니까 야 운동도 안 하는 얘가 더 허벅지가 더 굵네. 우리 딸내미는 천하장사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허벅지가 굵은다는 거는 그래서 한번 좀 더 얘기하면은 동맥에서 펌프질을 해갖고 저절로 정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못 가요. 그게 고속버스와 시내버스의 차이예요. 고속버스는 동맥이에요. 고속도로하고 시내버스, 고속도로하고 우리 시내도로하고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동맥피하고 정맥피는 못 만나요. 만약에 동맥피하고 정맥피가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역류로 발작이 일어나거나 기절하거나 쓰러져요. 그래서 그러면 동맥피가 내보내고서는 정맥피로 올라오기 전에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직접 만나면 안 되잖아요. 아니죠. 그게 바로 세포예요. 우리 그러니까 동맥피는 쫙 가서 온몸에 세포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포로 받았다가 세포에서 다시 이산화탄소만 쫙 내보내주면은 정맥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버스하고 또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이런 거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상수도와 하수도 만나면은 수돗물 튀면은 맨날 냄새 나야 되는 거고 말이 안 되죠. 상수는 상수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으로 보는 물하고 먹는 물하고는 아예 수도관이 다르죠. 그러니까 상수도는 동맥피하고 똑같은 거고 하수도는 정맥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포가 건강하려면은 피를 받아서 내려온다. 이게 이 산소를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속도, 산소를 받아서 내보내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불완전 산소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무슨 뭐라 그러지?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포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천천히 잘 써먹고 이산화탄소를 잘 내보내느냐. 그래서 호흡법이 약간 느린 게 좋아요. 호흡이 우리가 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 이러잖아요. 호흡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안정되면 이렇게 여유 있는 호흡을 하는데 이러면서 이러면 호흡이 막 얼마나 빠른 호흡이에요. 이렇게 호흡이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이 온몸의 산소가 그 순간에 얘가 화가 났네 빨리 교환해야지. 그러면서 빨리 교환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또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니까 거기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활성산소가 뭐를 만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활성산소가 암세포를 만드는. 잘하시네요.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시면.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몸에서 자꾸 내보내야 돼요. 활성산소를 내보내는 첫 번째가 뭐냐? 바른 자세. 나중에 오늘 제가 막 좀 자다 와갖고 지금 머리가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아무튼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맥 정맥이라고 그럴 때 저 죄송한데 나 물 한 컵만 좀 물이 있나요? 다 던져다 놓고. 그래서 여기 펜도 없고 저번에는 펜이 있더니 이쯤 있네? 여기 있다. 옛날 사람들도 지금 이 동맥과 정맥의 원리를 잘 알았다는 게 한자를 보면
이게 뭐죠? 움직일 동자예요. 동맥할 때는 동맥은 움직일 동자로 쓰고 정맥은요. 이게 정자가 무슨 정자죠? 고요할 정자. 정맥은 움직이지 않는 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맥이나 정맥이라는 말만 잘 알아도 동맥은 심장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정맥피는 심장에 의해서 1도 움직일 수 없다. 정맥피는 오로지 뭘로만 움직인다? 근력으로만 움직인다. 그래서 흔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아리 부위 하지정맥류라고 많이 들어봤죠. 사람들이 하지정맥류는 그냥 뭐 정맥이 그냥 좀 내가 현찮아서 좀 삐져나왔는 갭이다. 이 판막이 고장난 거걸랑이 판막이 저수지를 가둬놔서 근력에 의해서 펌프질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저수지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 하지정맥 요 저수지가 터졌다. 다른 저수지는 안 터졌을까요? 이 정도 근력이 없는 제일 중요한 근력이 현찮다는 거는 다른 데는 훨씬 더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정맥이기 때문에 근력이기 때문에 드러나질 않아요. 잘. 그래서 만약에 하지정맥이 있으면 지금 내 정맥이 굉장히 많이 그러면 혈액순환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지정맥류를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심각하게 왜냐면 먼저 신호를 보내요.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빨리 네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너 이제 피 제대로 순환을 시킬 수가 없어. 피 순환이 안 되면 뭐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튼튼해도 결국은 세포가 죽어가는 거죠. 세포가 죽으면 몸은 뭐 끝나는 거니까 여기 그 멀리서 혹시 멀리 있는 사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밑으로 세요. 이 딱 막아줘야지. 밑에 가서 막아줘야 펌프질을 팍 할 때 위로 솟아 올라가고 피가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우리는 편하고 싶지만 피가 올라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힘들면 어떻게 해요? 눕죠. 누우면 피가 순환이 좀 편해요. 누우면 확실히. 왜냐하면 그만큼 압력을 덜해도 이 정맥의 압력이 덜해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는 기초대사량이라고 그러는 거죠.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어도 순환은 하죠. 최소한의 피만 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초대사를 늘리려면 뭘로 늘려요? 그렇죠. 운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잘하려면은 오메가3도 중요하지만 저는 솔직히 오메가3가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 권유 안 해요. 오메가3가 아니 그거 오메가3 하는 것보다 1번 뭐예요? 오메가3보다 더 좋은 거 이거 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다 조금 더 좋으면 이런 자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나? 뭐 하는 거예요? 허벅지 펌핑. 허벅지로 펌핑을 해서 피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워낙 뭐 피가 더러운 경우가 있죠. 더럽다는 게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 피가 이제 당뇨처럼 뭐라 그러지? 끈적끈적하고 당뇨라는 게 당이만 우리 설탕 먹으면 끈적끈적한 것처럼 혈액에 설탕 끼가 많으니까 피가 끈적하니까 잘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시간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좀 몸으로 좀 배우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대충 기본은 이해를 하셨죠? 우리 피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러면 이 혈액순환을 잘하게 하기 위한 동작들은 어떤 건지 그것만 간단히 의자를 양옆으로 이렇게 해놓고
아까처럼 그 자리처럼 그냥 똑같이 쓰세요. 자, 제일 먼저 저번주에 봐은 자세 같은 경우에 자 손을 이렇게 해서 혹시 요게 되나요? 이렇게? 아 요거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어깨만 이렇게 하고 자 먼저 이렇게 까치발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요렇게 해주면 우리가 흔히 발목이나 이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강력한 펌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치발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무술의 기본 자세가 기마 자세예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뭐죠? 스쿼트. 그러니까 모든 무술에서는 기마 자세가 기본인데 요즘에 텔레비에 보면 막 스쿼트가 중요하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전 국민을 무예화하려고 지금 텔레비에서도 열심히. 자, 다리를 적당하게 벌리시고. 네. 중요한 거는 뭐예요? 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맨날 지난주에 허리에 중요성을 쓰니까 골반을 접는 거예요. 골반을 우선 이렇게 접어보세요. 그래서 몸이 약간 앞으로 숙여지더라도 이렇게 접어보세요. 자, 다시 펴보시고 다시 접어보시고 네, 펴보고. 자, 이럴 때 지금 무릎을 지금 조금이라도 썼어요, 안 써요? 무릎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만 쓰는 거예요? 무릎은 가만히 있고 뭐만 써요? 골반만 쓰는 거죠. 골반만 써보세요. 골반만. 여기 꼬부러지. 무릎 펴시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무릎이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나?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무릎이 나갔죠. 네. 그런데 이거는 무릎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이 나가면 무릎을 쓰는 건데 자 보세요. 무릎은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무릎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네? 무릎은 그 자리에 있고 무릎이 이렇게 나가면 무릎을 쓰는 거예요. 무릎은 그 자리에 있고 뭐만 써요? 골반이만 쓰는 거예요. 골반. 이걸 힘인지라고 하는데 골반만 쓰는 거죠. 그래서 상체가 자연스럽게 살짝 앞으로 숙여지죠. 거기서 조금만 가슴을 좀 핀다는 느낌 정도. 그 상태에서 펌핑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펌핑. 근데 만약에 지금 요거 하고도 지금 허리가 아프신 거는 뭐예요? 허리가 안 좋은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자세가 지금 허리가 좋아지는 자세일까요? 안 좋아지는 자세일까요? 좋아진 자세죠. 허리가 기가 막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그 자세를 저절로 허리를 만드는 자세예요. 이게 허리도 만드는데 뭐도 된다? 혈액순환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자세겠어요. 이렇게 해서 무릎이 보통 이렇게 무릎이 나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픈 사람은요 이게 잡으세요. 자 보통 이만큼씩 왜 이제 스쿼트 하면 이만큼씩 앉죠, 그죠? 이렇게 앉으면 꼬리뼈가 감겨요. 자 척추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척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꼬리뼈가 감춰지면 이렇게 자꾸 척추가 이렇게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스쿼트를 무술처럼 뭐 이렇게 막 깊게 할 필요 없이 얼마큼만 해라? 반만 해라. 그래서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요만큼. 엉덩이를 뺀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허리도 강화시키고 힘도 되고 무리에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무릎이 내 체중의 4배에서 7배. 체중의 7배를 들고 흔들면 무릎 그러잖아도 힘든데 무릎 다 상하죠. 그래서 엉덩이만 빼면은 무릎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벌리는 각도나 뭐 발을 벌리는 각도에 따라서 근력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45도 정도 벌리고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엉덩이만 빼갖고 흔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흔드는데 자, 하체 펌핑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상체 펌핑이 안 되고 있죠. 상체 펌핑은 어떻게 하냐면 어깨 이걸 하면 더 좋은데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깨 원래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요
심장이 어깨하고 아주 직통으로 연결돼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오장육부에서 혹시 할 시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심장과 어깨는 그러니까 심장이 어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울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추워. 어깨를 떨게 되죠. 그래서 일부러 어깨를 떨면 이제 곧 추위인데 어깨를 떨면 추위가 어떻게 돼요? 달아나요. 이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으스스하네 할 때 어깨를 충분히 흔들어주고 그러면 심장이 그래서 어깨 운동을 하면 심장 펌핑을 엄청 보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쭉 폈다가 내렸다. 쭉 폈다가 내리면은 뭐예요? 어깨 펌핑. 자 그러면 옆에서 보면 무릎은 가만히 두고 골반만 빼서 자세를 딱 잡으면 자세도 좋고 허벅지 힘 좋아지고 엉덩이 힘 좋아지고 허리 힘 좋아진 데다가 쭉 끌어서 올리면은 예,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속 해보세요. 계속 어제 시간도 없어요. 계속 해보세요.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허벅지를 때리세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손이 허우적거려요. 그래서 허벅지를 가볍게 이게 택견의 기본자. 택견이 제일 먼저 오면 이거부터 배워요. 과학적으로 택견만 유일하게 전 세계 약 5,000개 이상, 그러니까 공인된 무술만 전 세계 5,000개 중에 유일하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예요. 택견은 과학적으로 완벽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을 만드는 과정도 대단하고. 근데 세상에 처음 온 사람한테 이거를 왜 시킬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몸은 먼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막 걸고 이런 걸 가르쳤는데 보통 이것만 1년을 시켜요. 아니 물론 이제 요 자세가 나중에 여러 가지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다가 또 안으로 돌리다가 또 이제 앞으로 하다가 좌우로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발도 이제 바꿔요. 또 발도 이렇게 발도 바꾸고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거를 거의 1년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뭐 같아요? 춤 같아요. 그러니까 택견은 춤이지 적어가지고 무술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마 택견을 나중에 배워보시면 이게 얼마나 이 파워와 힘을 순간적으로 상대의 목이나 무릎 같은 거를 그래서 원래 택견의 본명이요 쌍택견이에요. 위험해요. 위험한 기술 뭐 무릎을 부러뜨리고 어깨를 부러뜨리고 목을 뭐 눈을 빼고 막 아니 기술 자체에 고막치기라는 게 있어요. 그냥 귀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빡 때는 고막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보니까 택견이 과학적으로 완벽하니까 뭐예요? 건강적으로는 최고겠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좀 많이 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저는 파리도 못 죽이지만 건강하고는 지금 아주 잘.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자, 이거 자꾸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세 잡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릎이 나가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무릎은 한 번도 안 나가는 거예요. 뭐만 나가요? 골반만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고 흔드는 겁니다. 여기서 자, 흔들기. 허벅지를 가볍게 때리세요. 가볍게 힘 빼고 가볍게 10분만 하겠습니다. 가볍게. 자, 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쫙쫙 뻗어야죠. 팔을 쫙. 무릎이 나와요 지금. 무릎이 안 나오고 엉덩이로 허벅지 막 이렇게. 아니. 이거. 예, 엉덩이 빼보세요. 네, 많이 빼야 돼. 이거 이만큼만 해요. 많이 하지 마. 예, 좋습니다. 그만. 저기 한 가지 더 의자에 한번 앉아보세요. 의자를 갖다 놓고 얼른 앉아보세요.
일상에서 과연 얼마나 운동을 하고 운동 배워봐야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몸을 얼마나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스쿼트도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의자에 앉을 때부터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의자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자 의자에 앉으려고 무릎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의자에 앉기가 되게 이상해지죠. 자연스럽게 무릎을 안 쓰고 뭐만 써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의자는 더 편하죠, 그죠? 편하게 일어나는 뭐든지 일상에서 나는 이것도 운동이야. 그러니까 자주 화장실도 가시고 혹시 업무 보다가 뭐 의자에 앉을 일이 있다 그러면 앉을 때마다 뭐예요? 나는 지금 스쿼트 하는 거야. 자, 한번 앉았다 일어났다 10번만 해보세요. 무릎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무릎은 회복이 안 돼요. 관절염이 있을 때 완전히 회복이 안 돼요. 다만 제가 그랬죠. 저 지난주에 무릎을 이걸로 하면 다 고친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무릎 아프고 이거. 그런데 또 금방 또 무릎은 회복이 안 된다고. 자, 이거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푸는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붙었던 걸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유지시키려면 아까 말했어요. 단련을 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이 단련이 무릎의 최고 좋은 단련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 앉으면 저절로 허리가 이렇게 돼요. 허리가 바른 자세가 돼요. 그죠? 우리가 허리 앉을 때 이렇게 앉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앉아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앉아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지대죠. 지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택견한 사람은 자, 한번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붙여보시고 가슴을 위로 끌어올려 보세요. 가슴을 위로 이렇게 살짝 끌으면 여기가 안 닿아요. 닿고 싶어도 안 닿아요. 원래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 이렇게 일자로 있으면 이렇게 엉덩이 나오고 앞에는 뭐가 나와요? 앞으로는 코. 지난주에 코 얘기했잖아요. 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코 한 번 더 하니까 또 더 자세히 들어보는데 엉덩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똑바로 앉아도 이렇게 엉덩이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엉덩이가 있으니까 등이 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등을 지대고 이렇게 앉으면 무조건 허리는 굽어진 거야. 허리는 무조건 굽어져. 근데 운전할 때 저는 운전할 때 이렇게 운전을 해요. 웬만한 승용차는 머리가 닿아서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렇게 운전할 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딴 사람 시켜봤더니 10분을 못해요. 어디가 아플까요? 허리가 아파서 10분을 못해요. 똑바로 우리가 바른 자세는 만병통치다. 그래서 바른 자세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바른 자세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강력한 의지와 힘을 보태야지만 안 되지 의식적으로 계속 바른 자세를 생각하고 운전할 때 또 이거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바로 안 나요. 한 3번은 들어야 돼요. 오늘 한 번 들었으니까 다음 주 한 번 더 듣고 그러면 한 5주쯤 하고 나면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 그죠? 이거 하나는 배웠어. 확실히 경추가 편해집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하면 혹시 사각 뭐 모래가 움직이는 이런 거는 이 부위가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달쯤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한번 이거 어떤 사람이요? 하루 만에 전화가 왔어요. 한 이틀 만인가. 막 목이 아파 죽겠대요. 그래서 이거 하지 그랬더니 그걸 하루 종일 했대요. 뭐든지 그 상식이지 않을까요? 적당하게 하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하루에 3번 정도만 해라. 3번 정도만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고 좀 풀어주라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시간이 나면 뭐 이렇게 목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바른 자세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바른 자세에서 이게 지금 바른 자세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미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 근력이 틀어져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하고 힘을 주는 거죠. 이것도 해서 바른 자세를 하고 그대로 버티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이거 버티는 거 얼마나 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앉았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요만큼만 앉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스쿼트 하는 거는 왜 펌핑이 없잖아요. 보통 그냥 가만히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펌핑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무릎이 나가지 않게 골반만 빼서 펌핑을 계속해서 무릎 펌핑. 근데 무릎 펌핑 해주면서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어깨 펌핑. 그래서 어깨와 허벅지 펌핑을 해주면 혈액순환은 어깨 펌핑은 왜 중요할까요? 머리로 가는 힘이죠. 어깨 펌핑을 해서 자 여기서부터 올라온 펌핑은 심장까지 심장서부터 머리가 몇 프로를 써요? 혈액의 30%.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30%면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첫 번째 문제 두통이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두통이 나는 거는 왜 그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혈액순환이 술 먹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우리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에너지라고 그랬죠. 일시적인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곧 고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물론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막 추워서 죽을 것 같아 술을 먹어서 몸을 좀 잠깐 데피고 이러는 거는 술이 필요하지만 자주 술을 먹어서 몸을 금방 확 그래서 그 술 먹으면 막 이렇게 흔들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 쏟는 거네요. 그러고 집에 가서 뚝 떨어져 자죠. 밤새 가정을 뒤에 헤집어 놓고서는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보다. 표정이 전혀 공감해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한꺼번에 쓰고 곧 소갈이 되면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두통이에요. 왜냐면 머리가 피를 써야 되는데 이미 에너지 고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머리가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일어나는 물론 뭐 다른 이유로 두통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혈액순환에 의해서 생기는 혈액이 제대로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두통이에요. 아무튼 이번 주는 이렇게 뭐 근육에 대해서 근육에 할 때 이 근자가요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이게 근자가 정맥근자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 게? 왜냐면 정맥근 물론 근자가 여러 가지 근자로 이름이 되기도 하지만 정맥근이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력이 혈액순환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혈액순환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흔들어라. 일단 그래야 혈액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